안녕하세요. 저는 33살의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이혼녀입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혼자서 딸아이를 책임져야 하니 막막하기도 하네요. 하지만 이혼을 후회하진 않아요. 결혼이라면 치가 떨릴 정도로 호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었던 터라 싱글맘의 어려움보다는 해방감이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이야기는 이혼을 하고 나오면서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하고 나온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와 제 남편은 가게 손님과 주인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구청에 다니고 있는 저는 입사 시기가 비슷한 여직원들과 함께 어울리며 맛집들을 찾아다니곤 했었는데 그중 한 식당에서 카운터를 보던 남편과 처음 만나게 되었죠.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계산을 하는 척 하면서 남편은 영수증 뒤편에 무언가를 쓰더니 제게 주더군요. 식당을 나서고 영수증 뒷면을 확인해 보니까 남편이 검정 볼펜으로 자신이 식당의 주인이고 처음 뵙지만 너무 느낌이 좋아서 실례인 줄 알면서도 용기 내서 연락처를 남기니까 부담스럽다면 그냥 무시하시고 조금이라도 저를 좋게 봐주신다면 연락을 달라는 내용의 글자들이 꾹꾹 눌러 쓴 듯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남편의 행동이 무척이나 귀엽게 보였어요.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는 남자도 처음이었고 글을 읽고 난 뒤 계산을 해주면서 얼굴도 못 마주치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라서 흔쾌히 남편에게 제가 먼저 연락을 했었죠. 이후 한 두세 번 정도 따로 만남을 가진 뒤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둘 다 쑥맥이라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연애가 서툰 저희라 상대방을 위하는 서툰 표현들이 참 풋풋했던 것만은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부서가 야근이 많은 부서이고 남편 역시 자영업을 했기 때문에 서로 만날 시간은 항상 모자랐지만 그만큼 더 애틋하고 애절하게 2년간의 연애를 했었네요. 남편과 만나는 시간 동안 저희는 다퉜던 적이 없는 만큼 서로 참 잘 맞는다고 생각했었어요. 또 연애가 길어지니까 긴 연애가 주는 편안함이 좋았고요. 더군다나 제가 30살이 되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서로 오가기 시작하더군요. 먼저 말을 꺼낸 건 남편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결혼할까?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나한테 프로포즈 하는 거야? 무슨 프로포즈가 이렇게 심심하고 뜬금없어? 우리 연애도 충분히 했고 그동안 서로 잘 지냈잖아. 만약 내가 결혼을 한다면 자기랑 하고 싶어.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프로포즈를 할 거면 제대로 준비라도 하고서 말해. 그리고 결혼이 연애가 길면 무조건 하는 건가? 나랑 결혼하고 싶은 이유가 그게 다야? 그건 아닌데. 서툴러서 미안해. 그냥 이제는 자기랑 연애 말고 결혼이 하고 싶어. 프로포즈조차 서툰 남편의 모습이 귀여웠지만 그럴듯한 모습으로 다시 프로포즈를 하라며 면박을 주었죠. 며칠 뒤 남편은 누가 봐도 티가 나게 늦은 밤 저를 집 앞으로 불러내서 차로 데려가더니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서 풍선이 날아다니고 꽃을 꺼내며 다시 청혼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어수룩한 모습에 끌려 결혼을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그 당시 알았어야 했어요. 적어도 결혼을 결심할 사람이라면 좀 더 주변 사람들과 환경을 따져봤어야 했는데 그날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냉큼 결혼을 하겠다고 말한 제가 후회스럽네요. 제 선택이 잘못된 실수였다는 걸 깨닫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니까 현실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중에서 돈 문제가 그랬습니다. 남편은 빈털털이었던 거죠. 사귀는 동안에는 전혀 몰랐어요. 어린 나이부터 오랫동안 장사를 해왔으니 자기 앞가림 정도는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렇다고 한 달에 수입이 얼마나 되냐고 묻기도 참 민망하고 저 혼자 의뢰 짐작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막상 남편의 경제 상황을 알게 되면서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사장이라고 말했던 가게도 사실은 시어머님이 운영하시던 가게였거든요.
남편은 그저 시어머님의 일을 도와주면서 용돈을 받는 입장이었고요. 전 이때 이 결혼을 깨끗하게 포기했어야 했어요. 아니, 그동안 왜 말을 안 한 거야? 자기가 여기 사장이라며. 이제 와서 갑자기 시어머니 가게에서 월급 받는 입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해? 이거 우리 엄마 가게잖아. 그러니까 내 가게 얘기도 한 거지. 그리고 어차피 엄마가 하다가 힘에 부치면 내게 넘겨줄 거라고 했는데 내가 자기에게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 어떻게 그게 거짓말이 아니야? 그리고 한 달에 130만 원 받으면서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해? 우리 집은 어떻게 하고? 또 생활비는? 세금은? 심지어 결혼식 올릴 돈도 없잖아. 130만 원 받을 때는 장사가 안 될 때고 잘 되면 그것보다 많이 받아. 장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매달 똑같은 돈을 벌어? 장사가 잘 되면 좀 더 받는 거고 뭐 안 되면 조금 받을 수도 있는 거지. 안 돼. 우리 결혼은 좀 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면 그때 하자.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 내가 엄마한테 이야기해 볼게. 아마 도와주실 거야. 아유, 그만 화 풀고 진정해. 전 그때 정말 이 결혼을 취소하려고 했었습니다. 남편이란 사람이 너무 좋아서 결심한 결혼이었지만 현실적인 모습을 확인하면서 남편이 참 무능력해 보이고 대책이 없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엇보다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시어머니를 찾는 모습이 너무나도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날의 답 없는 대화를 마치고 며칠 뒤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혹시 김지혜 씨 연락처 맞나요? 네, 맞는데 어디시죠? 너구나? 네? 어디신데 다짜고짜 반말이세요? 나 덕훈이 엄마 되는 사람인데 덕훈이한테 듣기로 네가 우리 아들이 가진 게 없어서 결혼을 하니 못하니 그랬다면서? 너 때문에 우리 덕훈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아니? 아,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려요. 근데 덕훈 씨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짜고짜 이렇게 반말로 전화하셔서 따지실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너 돈 가지고 덕훈이한테 면박 줄 때부터 짐작은 했었지만 되게 싹수가 없구나. 돈? 그래. 결혼하려면 얼마가 필요하니? 말해봐. 넌 얼마나 대단한 직장 다니면서 돈을 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깟 돈 내가 해줄게. 제가 덕훈 씨에게 말한 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동안 절 속인 걸 이야기한 거였어요. 덕훈 씨가 제게 가게 주인이라고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용돈 받는 입장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머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말 빙빙 돌리지 마라. 결국은 돈이잖니. 가게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너 좋다고 하니까 팔자라도 고쳐볼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니까 네가 이렇게 덕훈이한테 모진말을 했겠지. 제가 방금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저 이렇게 전화로 어머님에게 혼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어머님이야말로 제게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당돌하기도 하구나. 주말에 우리 집으로 건너오너라. 그깟 돈 내가 해줄게. 덕훈이만 아니면 혼쭐을 내는 건데 그래도 네가 좋다니. 에휴, 이놈이 마음만 착해가지고. 다짜고짜 돈을 해주겠다며 막말을 퍼붓고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툭 끊어버리는 시어머니. 제가 처음 시어머니와 한 대화입니다. 끊긴 전화기를 잡고서 놀란 마음에 어찌나 눈물만 나오던지 계단에서 한참을 울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방금 시어머니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도대체 네가 무슨 말을 했길래 내가 돈에 환장한 여자가 되었냐면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모든 게 잘 이야기가 되었다고 엄마가 돈을 해준다면서 기뻐하는 남편을 보고 속이 정말 답답해져 왔습니다. 정말 가기 싫은 시댁이었지만 남편은 딱 한 번만 넘어가주면 집도 생기고 결혼할 돈도 생긴다면서 제발 부탁이니까 딱 한 번만 자기 뜻대로 하자고 하네요. 울고불고 제게 매달리는 남편을 떼어내지 못하고 결국 전 시댁으로 발길을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집에 들어선 저는 깐깐하게 팔짱을 끼고 절 노려보시는 시어머님을 처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주하기 불편했지만 남편을 봐서라도 어떻게든 밝게 인사를 드려야 했죠. 하지만 시어머님은 구태여 불편한 기색을 숨기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더군요.
자리에 앉아 시어머님으로부터 남편 없이 얼마나 힘들게 아들을 키웠는지, 또 장사를 하면서 겪은 서러움들, 남편이 없어 겪은 서러움 등등 열변을 제게 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힘들게 키운 아들이 결혼할 여자에게 그런 무안을 당했다는 것에 많이 화가 나셨다고 하네요. 저도 할 말은 많았지만 남편이 저를 향해 고개를 저으며 한 번만 참아달라고 눈빛으로 애원하길래 그저 죄송하다고만 말씀드렸네요. 고분고분 말을 듣는 제 모습을 보고 조금이나마 화가 풀어지셨는지 시어머님께서는 제게 통장 하나와 어떤 문서 하나를 건네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덕훈이 장가 갈 때 주려고 조금씩 모아뒀던 돈이다. 이걸로 결혼식이며 예물이며 알아서 하고, 이건 우리 빌라 2층 매매 계약서야. 원래 내 이름이었는데 덕훈이 이름으로 바꿔놨으니까 여기서 살림을 시작하면 될 게다. 네? 어머님 계시는 여기 이 빌라 2층이요? 왜? 같이 지내기 싫으냐? 아니, 그건 아닌데 전 연말에 청약 시작하는 아파트를 생각하고 있어서요. 신축이라고 좋은 게 아니야. 그거 갚으려면 또 얼마나 힘들겠니? 돈 모을 때까지는 잔말 말고 여기서 지내거라. 전 이대로 넘어가면 꼼짝없이 시댁 아래층에서 살아야 하기에 어떻게든 반대를 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남편이 또 말을 끊더군요. 결국 집 이야기는 하지도 못한 채 시댁을 나섰고, 남편은 엄마 말이 맞다면서 아이가 생길 때까지만 여기서 지내고 한 푼이라도 모아서 아파트로 나가자고 하네요. 정말이지 이렇게까지 해서 결혼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왜 그땐 안 들었을까요? 정신없이 몰아치는 상황, 그 상황을 넘기다 보니 이 결혼이 타당한지에 대해 고민조차 하지 않고 그저 흘러가듯이 결혼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결혼 준비는 시어머니께서 마련해 주신 돈 덕분에 부족함 없이 준비를 했었어요. 꽤나 큰 금액이었거든요. 한 주 한 주 예물이며 웨딩 사진이며 정신없이 준비를 하고 정신 차려보니 저는 어느새 결혼식장에 서 있더군요. 그렇게 저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고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시어머님의 간섭과 남편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죠. 시어머님의 간섭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갓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저희에게 시어머님은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계획들을 혼자 세워두고 계셨거든요. 예, 지혜야. 이제 우리 집 며느리가 되었으니 시어머니로서 몇 마디 할게. 먼저 결혼까지 했으니 직장부터 당장 그만두거라. 이제 아이도 갖고 가게 일도 도와야 하니 직장부터 그만두고 아이는 오래 넘기지 말고 꼭 가졌으면 한다. 너도 이제 30살이니 나이가 젊지는 않잖니. 더 늦어지면 아이가 안 들어서니까 아이부터 먼저 하나 갖고 내년에는 가게를 좀 더 넓히는 게 좋겠구나. 이리저리 바쁠 테니까 네가 많이 도와주렴. 저는 절대 직장만큼은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어렵게 공부해서 들어간 곳이고 그만큼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터라 직장을 그만두는 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가 없었죠. 어머님, 직장 그만둘 수 없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고 요즘 공무원 하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데 이런 곳을 그만두라뇨. 정년까지 딱 보장되는데 절대 그만둘 수 없어요.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유세니?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태산인데 그냥 이 시애미가 하는 일이나 도우면서 일이나 배워.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저는 시어머님과 시댁에서 대판 싸웠고 눈물까지 보이며 완강히 버틴 덕분에 시어머님이 결국 한 발 물러나셨습니다. 하지만 자녀 계획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죠. 뭔지도 모를 이상한 약을 저희 집으로 내려보내기도 하면서 챙겨 먹기를 강요하고 저는 시어머니 몰래 그 약들을 버리기 일쑤였고요. 전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직까지 아이 계획은 없으니까 몇 년만 더 있다가 갖자고. 피임하지 않으면 관계도 없다면서 단단히 못을 박아두었죠. 그런 제 노력이 무색하게 결혼 3개월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전 주기가 비교적 정확한 편이라 생리가 몇 주나 늦어지면서 의아해했죠. 왜냐하면 정말 철저하게 피임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시어머님에게 받은 스트레스 때문인가 생각했는데
테스트기에 뜬 두 줄을 보고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피임에 신경을 썼는데 임신이라니. 아이가 생겼다는 기쁨과 설렘보다는 좌절과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임신 사실을 남편에게 전하니까 제 반응과는 정반대로 무척이나 기뻐하더군요. 알고 보니 제가 어느 날 구청 사람들과 회식을 하다 만취가 되도록 술을 먹은 날이 있었는데, 하필 그날에 남편이 피임을 안 한지도 모르고 하룻밤을 보내다가 해가 들어서게 된 거였어요. 원래 술을 잘 먹지도 않고 잘 마시지도 못하지만 그날 회식은 같이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송별회 겸 해서 회식을 하는 자리였는데, 너무 그 언니랑 헤어지기 싫은 나머지 언니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술잔을 기울인다는 게 제 주량을 넘어서고 만 거였어요. 물론 늦게까지 자리를 하다 보니 그날은 남편이 절 데리러 왔었고요. 근데 남편이 절 속이고 피임을 안 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는데, 임신 후 2개월이 지나 남편의 말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꼬물이가 진짜 복덩이인 것 같아. 꼬물이 생기고 나서 장사도 예전보다 훨씬 잘 되고, 엄마도 걱정거리가 줄어들어서 얼굴도 밝아지셨고, 진짜 좋은 일들만 생기는 것 같아. 그렇지. 하지만 난 걱정이 더 많은데, 아직 우리 둘 준비도 안 됐고, 결혼하자마자 임신이라고 하니 구청에서도 눈치도 보이고. 그게 무슨 걱정이야? 일이야 쉬면 되지. 엄마 말만 들으면 우리 아무 걱정 없을 거야. 어? 무슨 말? 나 아기 낳고 일 그만두고 당신 내조나 하란 말? 아유, 옛날 분이셔서 말하는 게 고지식해 보일지 몰라도 어른들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봐, 엄마 덕분에 집도 생겼지, 밥벌이하지. 그리고 우리 예쁜 꼬물이도 가졌지. 안 그래? 자기도 우리 엄마에 대해서 이제 좋게 좀 생각해 주라. 안 그랬으면 꼬물이도 없었어. 뭐? 어머님이 없었으면 꼬물이도 없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은 자기가 아기를 갖지 않겠다고 말한 걸 엄마한테도 말했었거든. 엄마가 아기를 너무 기대하길래 엄마한테 자기 괴롭히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거든. 그걸 왜 말씀드려? 내 입장은 생각도 안 하니? 아니, 들어봐봐. 그랬더니 엄마가 그냥 아기를 가지라는 거야. 부부 사이에 아이가 있어야 더 끈끈해진다면서. 엄마 말 한 번만 들어보라고 엄청 뭐라 하셔서 피임을 안 했어. 근데 정말 꼬물이 생기고 나서 우리 둘 더 좋아졌잖아. 뭐라고? 방금 뭐라고 했어? 나 속이고 일부러 임신을 하게 만든 거라고? 화내지 마. 자기한테 미리 말 안 한 건 미안한데 결국 우리 아이는 가질 예정이었잖아. 조금 일찍 갖는다고 뭐가 달라져? 전 너무나 당당한 남편의 태도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장 뺨이라도 올려치고 싶은 걸 가까스로 참으며 남편에게 따졌죠. 당신과 결혼한 사람은 나인데 왜 자녀 계획 같은 중요한 일을 내가 아닌 시어머니가 상의하냐고. 그리고 내가 정말 싫다고 했는데 내 의사 따위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일을 벌였는지. 남편은 앵무새처럼 어차피 가질 거 달라질 건 없다고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었습니다. 전 그때 남편에게 가지고 있던 좋은 감정들이 모두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좋은 사람이고 상냥하고 가진 걸 뽐내지 않는 사람에서 실상은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계획이라고는 없는 사람으로 보였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아이까지 생긴 이 마당에 임신한 몸으로 이혼을 결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부부들처럼 아이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 결국 이혼을 결심한 결정적인 일이 생기고 말았죠. 임신 6개월 차에 들어설 때였어요. 임신을 알게 되고 시어머님과 남편에게서 직장을 그만 다녔으면 하는 압박이 점점 심해지면서 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임신 자체로 몸이 피곤하고 힘든데 가족까지 저를 못살게 굴어대니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일 때문에 뱃속에 꼬물이가 잘못되면 그 죄책감은 어떻게 할 거냐는 남편의 근거 없는 잔소리에 전 결국 육아휴직을 일찍 내면서 항복을 하고 말았죠. 그렇게 정에서 나와 아주 오래간만에 집에만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출근을 하지 않으니 너무 허전하다가 3일쯤 지나니까 몸 컨디션도 좋아지면서
차라리 휴직을 내는 게 맞았나라는 생각이 들 때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집에만 있지 말고 가게에 나와서 일이나 도우라는 연락 말이죠. 애지중지하는 손자 때문에 편한 사무직을 못하게 하던 시어머니가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는 식당 일을 하라는 게 모순이지 않나요? 쉬는 김에 가게 나와서 일이나 배우라는 등살에 마지못해 나간 식당에서 전 정말 종처럼 일했습니다. 주변에 관공서가 많은 탓에 점심시간이면 손님이 구름같이 몰려드는데 시어머님은 사람 쓰는 돈이 아까워서 그 많은 손님을 남편과 시어머님 둘이서 쳐내고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제가 식당 일을 도우러 가니 온갖 일을 시키시더군요. 배는 불러오고 의자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숨이 조금씩 차오르는데 서빙하랴, 밀린 설거지하랴, 야채들 다듬으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고맙다는 말 대신에 의자에 앉아 잠시 쉬는 저를 보고 남편은 엄마가 지금 설거지하는 거 안 보이냐 빨리 가서 도우라고 난리를 치네요. 오히려 남편보다 손님들이 먼저 불러오는 제 배를 보고서는 많이 힘들지 않냐면서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방 부엌에서 쪼그려 앉아 배수구를 뚫고 있던 제 모습을 친정엄마가 우연히 보게 되었죠. 사돈이 하는 식당이라고 친정엄마가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러 식당에 들리셨는데 그곳에서 부른 배를 안고 일하고 있던 저를 보게 된 거죠. 당연히 저희 엄마는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제 손목을 잡고 친정으로 데려갔고 전 엄마와 아빠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결혼을 이어가면 안 된다고요. 이혼 과정은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손자를 뺏긴다는 생각을 하는지 시어머님은 이혼을 하려거든 아기를 낳고 시댁에 두고 나가라고 하네요. 정말 시어머니의 뻔뻔한 모습에 저는 진절머리가 났어요. 합의 이혼이 되지 않아 실제 이혼까지 걸린 기간은 1년이나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출산까지 했고요. 전 제 딸을 위해서라도 저런 아빠와 할머니를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 끈질기게 이혼을 요구하고 지인분들을 통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혼하기 한 달 전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희 친정집으로 쳐들어와서 아이를 내놓으라고 행패까지 부리는 추태를 보이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전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쳤어요. 아이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특히 저희 부모님께 너무 죄송스러워서 얼굴도 못 들겠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전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커졌습니다. 제 인생을 망친 둘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방법은 있었어요. 제가 근무하는 곳이 바로 위생과였거든요. 시댁 식당에서 일하면서 더러운 꼴을 참 많이도 봤습니다. 더불어 관행적으로 넘어가는 일도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전 주위 분들의 도움을 받아 5개 광고 시설에 대한 위반 사항, 식품 표기사항 위반, 휴게시설 기준에 대한 위반 사항 등등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민원을 제시했습니다. 시댁의 식당에 불시 점검을 나갔고 다른 동료분들과 함께 식당 문을 열어젖히며 안으로 들어서자 의자에 몸을 기대고 앉아있는 남편과 시어머님이 보이더군요. 이혼 후 6개월 만이었습니다. 구청에서 나왔다는 저희 말에 경기를 일으키며 남편은 또 이번에는 뭘 트집 잡으려고 나왔냐며 거세게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순간 남편은 제 얼굴을 보게 되었죠. 아니, 당신이 여기 왜 왔어? 나 위생과 소속 주무관이야. 여기 음식 먹고 탈이 났다는 사람이 있어서 확인하러 왔지. 그러고 보니 2주 동안 구청에서 이런저런 트집 잡으며 단속 나왔었는데 네가 그랬구나. 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우리 집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거야? 아이도 뺏어가더니 식당도 문 닫게 만들려고? 다른 곳에서 온 건 난 잘 모르고 일단 냉장고부터 볼게. 비켜. 우리 집 여기 식당 없으면 굶어야 돼. 내가 지난번에 장인어른 댁에 가서 행패 부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가 장인어른에게 사과할게. 제발 그만해줘. 그 일이랑 아무 상관없어. 난 그저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확인을 해야 해. 비켜. 시어머니는 뒤늦게 눈을 굴리며 상황을 파악하더니 제게 달려들어 욕짓거리를 내뱉으시더군요. 결국 공무집행을 방해한 일로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고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가게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한 구석에서는 반찬을 재사용하려고 모아둔 통이 발견되었고 유통기한이 지난 양념들도 나왔어요. 혹시 출동해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제 걱정과는 다르게 정말 여러 가지가 걸리더군요. 그 일로 남편은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해 경찰서로 출두해 조서까지 쓰고 행정 처분까지 받게 되었고요. 사실 식당이라는 게 이런 이유로 가게가 문을 닫으면 손님은 발길을 뚝 끊기 마련이죠. 다시 영업을 시작한 시댁의 식당은 결국 3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가게를 내놓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옆에서 보고 있으니 속이 후련하더군요. 특히나 남편이 제 바지가랑이를 부여잡고 빌고 있는 모습은 제가 이런 치졸한 짓까지 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고요. 아직까지도 결혼 생활에 대한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하진 못했지만 그때의 복수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낀 점은 사랑에 눈이 멀어 상대방의 모든 것을 믿지 말자는 점이에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믿었다간 저처럼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제 구구절절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제 사연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랄게요.